매일 울었죠. 왜 이런 일이 나한테 생겼을까? 내 아픔을 누군가한테 이야기하는 것도 싫고 불쌍히 바라보는 것도 싫고 하늘은 잘못 산 사람한테 못된 사람한테 벌 줘야 되는 거 아니야? 나 벌 받은 만큼 잘못하지 않은 것 같은데 이런 원망감이 진짜 많았어요. 박소영입니다. 저는 충북진료교육원에서 진료상담사로 활동하고 있고 보담브레인이라는 예비사회적 기업에서 상담과 교육 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약학대학원을 졸업해서 제약회사라던가 종무회사라던가 국책기관 연구소에서 실험과 연구 업무를 했었어요. 실험 업무를 하다 보면 굉장히 많은 그 화학물질이나 유기용매들을 만지게 돼요. 부작용을 읽어보게 되더라고요. 그러면 뭐 불임? 뭐 어쩌고저쩌고 이런 내용이 있어요. 그럼 나 실험하다가 진짜 이렇게 되는 거 아니야? 이 생각을 되게 자주 했었거든요. 첫 임신이 유산이 됐어요. 그리고 이제 두 번째 임신을 또 했는데 그때 쌍둥이를 임신하게 되었었거든요. 딱 7개월 만에 조산을 했었거든요. 700g 밖에 안 되는 아이 둘을 낳았어요. 그런데 전 안아보지도 못한 채로 아이들은 인큐베이터로 들어갔고 한 아이는 20일 만에 그리고 다른 한 아이는 50일 만에 하늘나라로 보내게 되었거든요. 매일 울었죠. 매일 울고 왜 이런 일이 나한테 생겼을까? 텔레비전에서 쌍둥이만 나와도 채널 돌리고 인큐베이터만 나와도 식구들도 제 눈치만 보고 있고 하늘은 잘못 산 사람한테 못된 사람한테 벌 줘야 되는 거 아니야? 나 벌 받은 만큼 잘못하지 않은 것 같은데 이런 원망감이 진짜 많았어요. 그 원망과 슬픔과 분노가 제 마음 안에 엄청 많이 쌓여 있었거든요. 뭐 다시 아기들을 갖게 되고 키우고도 있지만 이 내 마음 안에 상처가 쉽게 회복되지는 않더라고요. 근데 이제 저도 상담을 받으면서 어느 정도 이렇게 마음이 조금 아물어가고 이런 과정들이 있었는데 아픔을 겪고 나니까 사람들을 만나기가 싫었어요. 내 아픔을 누군가한테 이야기하는 것도 싫고 불쌍히 바라보는 것도 싫고 소영이 쟤 그랬대 뭐 어쨌든 이런 이야기 나오는 것 자체가 싫어서 친구들도 사람들도 거의 안 만나고 지냈었거든요. 그러다가 이제 우연한 기회에 소개를 받고 상담을 시작하면서 제가 이야기하기 싫었던 것을 자꾸 보게 되는 게 된 거죠. 저 그 얘기 하기 싫은데 그래도 한번 이야기를 해보고 그때 어땠었는지 마음이 어땠었는지 행복했었는지 슬펐는지 이런 모든 내 감정들을 그냥 내 안에서 빠져서 보는 게 아니라 한 발짝 떨어져서 보게 되니까 좀 떨어져 봐야 정리가 되기 시작하더라고요. 제가 그 경험이 있다 보니까 어느 순간 제가 괜찮아 이제 봐도 돼 이렇게 하면서부터 저도 괜찮아지고 주변인들도 제 눈치를 보지 않게 된 것 같아요. 그게 혼자 힘으로는 사실 힘들었을 것 같아요. 주변에 사람들이 도와주셨고 상담이라는 과정을 거치면서 제가 조금 더 빨리 회복할 수 있지 않았을까 싶은 마음이 들기는 해요. 제가 아픔을 겪으면서 다른 사람의 도움을 받았고 그 도움으로 마음의 힘을 회복하면서 어떤 삶을 살아야 가치 있는 삶이 될까에 대한 고민을 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나도 누군가에게 도움 있는 삶을 살아야겠다 싶은 마음이 들어서 저도 심리상담사의 길로 들어서게 되었고 공부를 하게 되었습니다. 내 생활이 불편하지 않게 하는 게 저는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내 생활을 불편하게 한다면 개선점을 찾아보는 게 좋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들거든요. 상담은 정신병원하고 좀 다르잖아요. 정신과 상담하고는 별것 아닌 것도 상담을 하기도 해요. 자녀와의 갈등 같은 거. 내 새끼인데도 너무 꼴보기 싫어. 이 엄마들이 보기에는 얘가 왜 이래? 이러지 않았던 애가 왜 이러는 거야 갑자기? 이러는 경우가 생길 수도 있고 검사를 하다 보면 그런 행동이 나와지는 원인들이 보여지거든요. 소리가 나갈 것들이 이해가 되면은 소리가 안 나가게 돼요. 뇌과학적으로 우리가 하루에 하는 생각이 5만 가지라고 이야기를 해요. 말로 나오는 거는 떠다니는 생각 중에 일부가 나와지는 거고 머릿속에서 막 떠오르는 몇 가지들을 정리를 해서 말로 하게 돼요. 말을 하면서부터 내 마음이 어떤지 객관화하기 시작하거든요. 우리는 보통 짜증나, 답답해 이 한마디로 뭉뚱그리게 되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누군가와 이야기를 하면서 그것들을 꺼내어 보기 시작하고 객관화해 보기 시작하는 게 상담의 시작이라고 볼 수 있거든요. 그래서 내가 너무 답답해 왜 그런지 모르겠어 그러면 누군가하고 이야기를 해보시는 게 굉장히 중요할 수 있거든요. 그 시발점을 찾을 수가 있게 돼요. 또 비용이 걱정될 수가 있잖아요. 상담실은 이제 개인이나 회사가 운영하는 사설 상담실이 있고 이제 국가기관에서 운영하는 상담실이 있어요. 보통 그 사설 상담실 같은 경우에는 회기당 5만 원 정도 하고 있고 경력이 좀 더 오래되시거나 커리어가 굉장히 많으신 분들 혹은 교수님 같은 분들이 운영하신 상담실 같은 경우에는 5만 원 이상 하는 경우가 더 많아요. 국가기관 상담실 같은 경우에는 대부분 무료로 운영이 되고 있고 24시간 운영되는 곳도 있지만 한시적인
온라인으로 운영되는 곳들도 있거든요. 이제 그런 것들은 이제 확인을 하시고 전화로 물어보시고 진행을 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내가 정말 이거 개선하고 싶어 그러면 타사 상담실을 가셔도 괜찮으시고, 혹은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국가기관 상담실을 찾아가시면은 언제든 상담 선생님들이 안내해 주시고 이야기를 해 주시니까 편안한 마음으로 문 열고 들어가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누구에게나 꽃을 피울 수 있는 힘이 있어요. 근데 그 꽃이 조금 늦게 피는 분들도 있고, 나도 모르게 물을 주지 않아서 빨리 시드는 분들도 있거든요. 제 스스로가 그분들이 꽃을 피울 수 있는 그 꽃밭이 되고 싶은 마음이거든요. 저한테 오시는 혹은 상담하시는 분들이 자기가 갖고 있는 자기만의 마음꽃을 활짝 피울 수 있도록 도와주는 예쁜 꽃밭이 되는 상담사가 되는 것이 저의 꿈입니다.